문제 18. 음, 어, 음, 해상화물 운송장. CWB. 1번 의, 신용장 파트 문제 18번, 목차 3-1 참조. 음,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과는 달리 권리증권성이 없는 비유통의 운송 서류로서 수화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해상화물 운송장을 제출할 해상화물 운송장을 제출할 필요 없이 본인의 확인만이 있으며 물품의 인수가 가능한 운송 서류이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화물 수령의 증거 및 음, 어, 운송 계약 체결의 증거 역할도 한다. 2번 효용 및 문제점. 1번 효용 장점. 1번 화물 인수의 신속성. 해상화물 운송장은 수화인이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목적지에서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기명된 수화인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이 확인이 되면 화물 인수가 가능하다. 2번 서류의 분실에 수반한 위험의 해소. 선화증권은 권리 증권성이기 때문에 분실의 경우 본 증권을 습득한 자가 화물을 인수할 위험성이 있으나 해상 화물 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러한 위험이 없다. 3번 경비의 절감.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본 증권이 도착 시까지 화물에 대한 보관료 등의 경비 부담이 있으나 해상 화물 운송장의 경우 도착 즉시 화물을 인수할 수 있어 경비가 절감된다. 2번 문제점 단점. 운송 중 물품의 매매 양도 곤란. 해상 화물 운송장은 유가 증권성이 없고 비유통 음, 음, 어, 비유통성의 운송 서류이므로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운송 중 물품을 양도하기가 곤란하다. 운송 중 물품을 매매 양도하기가 곤란하다. 2번 운송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담보권 문제. 해상 어물 운송장은 매도인 송화인이 음, 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원칙적으로 운송 물품에 대한 송화인의 운송 물품 처분권 송화인의 운송 물품 처분권 을 가지며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운송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서류의 취득으로 매수인 수화인이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3번 해상화물 운송장의 활용. 1번 활용 방안. 해상화물 운송장은 특히 매매 당사자가 운송 중 물품을 매매 양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 2번 근거리 운송에서 선화증권을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LG를 이용하여 화물을 인수하게 되는 관행이 있는데 LG 이용 시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3번 거래 상대방의 신용이 높은 경우. 4번 본 지사 간의 거래를 할 경우. 5번 선불 거래의 경우. 6번이겠지 이거는. 6번 소액 거래의 경우에 활용된다. 2번 유의사항. 1. 신용장 거래의 경우 개설은행은 물품에 대한 담보권 확보를 위해 개설은행 김영식의 해상화물 운송장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주식 방식. 주식 방식의 경우 본 지사 간의 거리가 아닌 이상 매수인을 수화인으로 기명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심은행에 처분권을 위탁하도록 주심은행 기명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 3번 매매 당사자. 비유통성의 해상화물 운송장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 해상화물 운송장의 CMI 규칙,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 CMI Rules for Seaway Bills, 에 관한 중고 문헌을 삽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수인은 송화인이 매도인이 운송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No Disposal Clause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 해상 화물 운송장의 UCP 상의 수리 요건. 음, 어, 신용장 파트 문제 18번 목차 3-3-2 참조. UCP 20조 해양선화증권의 수리 요건과 동일함. 1번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여야 한다. 어, 발행 및 서명자. 2번 물품이 본선 적재 또는 음, 본선 적재 또는 선적이 되었음을 명시한 서류여야 한다. 선적의 표기. 3번 음, 음, 약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한 서류여야 한다. 음, 4번 발행된 원본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음, 5번 약식 선화증권도 수리한다. 6번 용성 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없어야 한다. 5번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 CMI Rules for Seaway Bills. 운송 환경이 고속화되고 현대화되어 해상화물 운송장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음,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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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음, 음, 어, 음, 국제해사위원회에서는 각국의 해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0년 6월 제34회 국제회의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을 마련하여 이를 음, 공포하게 되었다. 당해 규칙은 이미 규정이므로 해상화물 운송장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법률상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CMI 규칙에 관한 중거문헌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다. 6번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해상화물 운송장의 비교. 문제 23번 목차 4 참조. 문제 19번 컨테이너 운송. 1번 서론. 1. 의 컨테이너란 화물의 단위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송 도구로서 물쪽 유통 부분에서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 육로, 해로, 음, 공로상의 모든 과정에서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음, 어, 화물의 운송 도중 이적 없이 일관 운송을 음, 이적 없이 일관 운송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송 용기를 말한다. 이 컨테이너 요건 음, 국제표준화기구 ISO 및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것임. 1번 일정 기간 재사용이 가능한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2번 운송 경로의 변경 시 이적 없이 일관 운송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3번 운송 경로의 변경 시 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4번 화물의 적임 및 적출이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5번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 이상의 내부 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컨테이너 운송의 단점. 1. 컨테이너 운송의 장점. 1번 경제성. 컨테이너 자체가 상품의 외장 역할을 하여
포장비를 절감하고 컨테이너가 별도의 창고 역할을 하고 CY의 야적해 둘 수 있어 창고 보관료 및 하역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음, 2번 신속성. 겐츄리 크레인과 같은 기계화된 장비로 컨테이너를 적재 양육하고 악천 후에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박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컨테이너선이 대부분 고속선이므로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번 안전성. 컨테이너 자체의 견고성과 밀폐성으로 음, 하역 작업 중에도 안전하고 운송 중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2번 컨테이너 운송의 단점. 컨테이너화를 위한 자본의 기술이 초기에 많이 요구되고 컨테이너에 적입하기에 부적합한 화물이 있으며 컨테이너 화물을 음, 어, 컨테이너 화물을 재래선에 선적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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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적되는 경향이 있어 할증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음, 음, 3번 컨테이너 화물의 형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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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번 CFS 운송, 피어 투 피어, LCL 다 같은 말입니다. 선적항의 컨테이너 화물 집화장,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CFS에서 다수의 송화인의 LCL 화물을 혼재 콘솔리데이션을 하여 목적항의 CFS 까지 운송하여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형태이다. 음, 2번 CFS CY 피어 투 도어 이꼬르 LCL 슬러시 FCL 운송인이 다수의 송화인들로부터 수출 화물을 선적항의 CFS에서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어, 최종 목적지인 수화인 최종 목적지인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운송해주는 형태이다. 이는 대규모의 수입상이 여러 수출상으로부터 각각의 LCL 화물을 인수하여 일시에 자기 공장 또는 창고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3번 CY-CFS 운송. 음, 도어 투 피어 FCL, LCL. 음, 어, 운송인이 선적지에서 한 명의 송화인의 FCL을 음, 한 명의 송화인은 FCL 사물을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목적항의 CF에서 여러 수화인들로 하여금 화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운송 형태이다. 이는 한 명의 수출상이 다수의 수입상에게 일시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4번 CY 운송 도어 투 도어 FCL 운송인이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FCL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FCL 화물 그대로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운송해 주는 형태이다. 이는 한 명의 수출상과 한 명의 수화인 간의 거래 시 화물의 운송 도중 컨테이너의 개폐 없이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어,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4번 컨테이너의 종류와 컨테이너 선의 종류. 1. 컨테이너의 종류. 1. 크기에 따른 분류. 크기에 따른 구분. 일반적으로 20피트, 30피트, 35피트, 40피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높이와 폭은 8피트이다. 일반적으로 20피트와 40피트가 많이 사용된다. 2번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일반 건화물용 음, 일반 건화물용 컨테이너, 음, 온도 조절용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와 통풍 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 탱크 컨테이너, 오픈 탑 컨테이너 등으로 나눠진다. 3번 재질에 따른 구분.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재질은 스틸, 스틸 컨테이너, 알루미늄 컨테이너, FRP 컨테이너가 있다. 2번 컨테이너 선의 종류. 1번 본선의 선형에 따른 구분. 어, 재래 화물을 재래 화물과 컨테이너를 구분 없이 적지 않은 재래 화물선인 재래 화물과 컨테이너를 구분 없이 적지 않은 재래 화물선인 혼재형 컨테이너선. 화물선의 특정 선창을 컨테이너 전용 선창으로 하고 일부는 재래 화물을 선적하는 분재형 컨테이너선, 세미 컨테이너선. 모든 선창이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는 전용형 컨테이너선, 컨테이너 전용선. 이렇게 세 개 있다. 세미 컨테이너, 컨테이너 전용선, 혼재 컨테이너선, 혼재형 컨테이너선. 2번 하역 방식에 따른 구분. 1번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LO 방식. 본선 또는 육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본선의 수직으로 하역하는 방식이다.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방식, LO. 2번 RO 방식, 롤 온, 롤 오프 방식.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선에 설치된 계구부를 통해 선내 경사로 램프웨이를 통하여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수평으로 하역하는 방식이다. 3번 플로트 온, 플로트 오프, FO 방식. 부선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본선 크레인이나 엘리베이터에 의해 하역하는 방식이다. 즉 내시선과 같은 하역 방식이다. 5번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절차 문제 4번 참조. 1번 운송 계약의 체결, 2번 선적 단계 컨테이너선의 경우, 3번 양육 단계, 4번 결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문제 20번 국제 복합 운송. 국제 복합 운송. 1번 서론. 1. 국제 복합 운송에 의해 1980년 유엔이 제정한 국제 복합 운송 제정한 국제 화물 복합 운송 조약에 의하면 국제 복합 운송이라 함은 복합 운송 계약에 의해 화물이 인수된 한 국가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로부터 다른 국가 내에 위치한 일정한 장소까지 복합 운송인이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운송 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합 운송은 컨테이너 운송 자체로 복합 운송은 컨테이너 운송 자체로 오해할 수는 있는데 이는 컨테이너 운송이 복합 운송을 발전시켰고 복합 운송을 지향하는 어, 어, 음, 음, 복합 운송을 지향하는 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2번 통운송과 구별. 통운송이란 하나의 운송 계약에 수인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일 운송인에 의하는 복합 운송과는 구별이 된다. 하나의 운송 계약에 수인의 운송인이 관여, 단일 운송인에 의미하는 복합 운송과는 구별. 음, 2번 국제 복합 운송의 특징과 장점. 1번 특징. 1. 이종 운송 수단의 결합에 의한 일관 운송 서비스. 복합 운송인이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을 결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일관 운송을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재래식 운송의 경우 구간별로 운송을 함에 따라 여러 차례 환적을 해야 하므로 운송 화물의 멸실, 도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복합 운송은 일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우려가 적다. 2번 운송인의 단일 책임.
재래식 운송 구간은 각 운송 구간별로 분할하여 자신의 운송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음, 책임 발생 구간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복합 운송은 복합 운송인 1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번 일관 운임의 설정.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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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 운송 방식은 재래식 운송 방식은 각 구간별로 운임을 산정 어, 재래식 운송 방식은 각 구간별로 음, 운임을 산정하여야 하나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화물 한 단위당 또는 중량 및 용적당 컨테이너 박스당 일정한 운임을 책정하므로 음, 한 번의 총 비용을 산정하면 된다. 4번 복합 운송 증권의 발행. 재래식 운송의 경우 각 구간별로 여러 운송 증권이 있어야 하나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전 구간에 대하여 하나의 복합 운송 증권이 필요할 뿐이다. 2번 장점. 1. 비용 절감, 경제성. 복합 운송은 대량 운송과 이종 운송 수단이겠지. 복합 운송은 대량 운송과 이종 운송 수단의 조합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의 활용으로 유통비, 운항비, 하역비, 보관료, 해상보험료, 내륙 운송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2. 음, 어, 음, 신속성 및 안정성. 문제 19번 목차 2-1-2, 3 참조. 음, 복합 운송은 주로 컨테이너에 의해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이 대부분이라 컨테이너 운송의 장점이 신속성과 안정성과도 연계된다. 3번 화물 추적의 용이성. 복합 운송은 단일 운송인에 의하므로 화물 추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4번 운송 시설의 합리적, 효율적인 이용. 국제 표준화 기구의 규격 컨테이너를 어, 사용할 경우 운송 시설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호환성을 설명한 것임. 3번 복합 운송의 주요 경로. 복합 운송의 주요 경로. 1번 랜드 브릿지, 해상, 육상, 그다음 다시 해상. 음, 음, 해상, 육상, 다시 해상, 으로 이어지는 운송 구간 중 육상 운송 구간이 해상과 해상을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랜드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형태는 두 구간 랜드 브릿지와 세 구간 랜드 브릿지로 구분된다. 랜드 브릿지는 복합 운송에 있어 주요 경로 역할을 하게 된다. 역할을 하고 있다. 2번 랜드 브릿지의 종류. 1번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 SLB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 SLB. 한국, 일본에서 해상으로 시베리아까지 가고 시베리아에서 철도로 해서 유럽과 중동으로 가는 거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 SLB. 2번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 ALB. 한국, 일본에서 해상으로 미태평양 연안 미태평양 연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철도로 미대서양 연안으로 가서 해상으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거 ALB. 3번 캐나다 랜드 브릿지 캐나다 랜드 브릿지 CLB. 한국 음, 한국 일본일 해상으로 해서 캐나다 태평양 연안 캐나다 태평양 연안으로 해서 철도로 해서 캐나다 대서양 연안으로 가서 해상으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거 CLB 캐나다 랜드 브릿지. 4번 미니 랜드 브릿지 MLB. 한국이나 일본에서 해상으로 해서 미태평양 연안으로 가서 철도로 해서 미대서양 연안 또는 미대서양 연안 또는 걸프만
이렇게 철도로 가는 것을 미니랜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총 4가지 종류. 4번 복합운송인. 1번 복합운송인이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 또는 송화인이나 복합운송 작업에 참여하는 운송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며 또한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 즉 자기 명의로 복합운송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2번 복합운송인의 유형. 1번 실제 운송형 복합운송인. 선박회사, 항공회사 등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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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실제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진해운이나 뭐 한진택배, 한진해운 플러스 한진택배 뭐 이런 거. 음. 2번 계약 운송형 복합 운송인.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 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주선형 복합 운송인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실제 운송인에게 화주에게 실제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 등을 수행한다. 3번 운송주선인. freight forwarder. 음, 음, 음.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인수, 통관, 입출고, 집하, 이적, 배달 등의 서비스를 주선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신속, 안전하게 운송해주는 복합 운송인을 말한다. 4번 복합 운송인의 책임원칙. 책임원칙. 음, 음, UN 국제화물 복합 운송 조약에 의하면 복합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에 의한다. 즉 복합 운송인은 자신의 관리하에 인도된 화물의 안전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태만히 하여 생긴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무과실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음, 음, 무과실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육상 운송과 관련된 협약에서는 무과실 책임주의, 항공 운송과 관련된 협약에서는 절대 책임주의에 따른다. 무과실 책임주의와 절대 책임주의. 1번 무과실 책임주의. 불가항력, 화물 고유의 하자, 통상의 소모 및 누손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송인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면책사항 이외에 운송인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배상 책임을 진다. 음, 2번 절대 책임주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운송인은 모든 손해에 대해 절대 책임을 진다. 즉 운송인의 면책이나 항변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음, 5번 복합 운송인의 책임 재개. 복합 운송인 책임 재개. 1번 이종 책임 재개. 이종 책임 재개. 1번 이종 책임 재개.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1번의 각기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하여 복합 운송인이 음,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손해 발생 구간을 아는 때에는 그 운송 구간에 해당하는 국제 규칙이나 국내법이 적용되고 손해 발생 구간을 알지 못할 때에는 과실 책임의 일반 원칙과 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 및 책임 한도액을 두어 적용하는 책임 체제로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선호하고 있다.
2번 장점. 복합 운송 계약이 마치 화주가 각 운송사별로 운송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며 기존 운송법상의 책임 체제와도 조화를 이루며 실제로 적용에 있어 무리가 없고 복합 운송의 이용도 원활하게 된다. 3번 단점. 손해 발생 구간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책임 한도액은 손해 발생 구간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책임 한도액을 너무 낮게 설정하며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각 운송 구간에 적용될 조약과 국내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다. 2번 단일 책임 체제. Uniform Liability System. 1번의 운송 도중 화물의 멸실, 손상 등의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이나 운송 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복합 운송인에게 항상 동일한 책임 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에서 선호를 하고 있다. 2번 장점. 단일 책임 체제는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제도가 간단 명료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책임 체제이다. 체계이다. 음, 음. 3번 단점. 복합 운송인과 하청 운송인 사이에는 이종 책임 체제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음, 복합 운송인이 화주에게 배상하는 음, 음, 복합 운송인이 화주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하청 운송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 복합 운송인은 책임 보험의 부부함으로 많을 수 있어 복합 운송인은 책임 보험의 부부함으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며 각 운송 방식별로 확립되어 있는 책임 수준을 깨뜨린다. 3번 절충식 책임 체제. Flexible Liability System. 단일 책임 체제와 이종 책임 체제를 단일 책임 체제와 이종 책임 체제를 절충한 것으로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제는 일률적인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제는 일률적인 책임을 적용하고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손해가 발생한 구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유엔 국제 화물 복합 운송 조약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5. 복합 운송 증권. 1. 복합 운송 증권이란 유엔 국제 화물 복합 운송 조약에 의하면 복합 운송 증권이란 복합 운송 계약에 따라 복합 운송인이 자신의 관리하에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것 및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번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통선화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의 비교. 통선화증권과 복합운송증권. 1번 운송수단의 조합 보면 통선화증권은 동종운송수단과 조합 또는 이종운송수단과 조합. 복합운송증권은 이종운송수단과의 조합이 필수적. 2번 운송인과의 관계. 통선화증권은 최초의 운송인은 음, 음. 최초의 운송인은 화주의 운송 대리인에 불과하다. 복합 운송증권은 복합 운송인은 원청 운송인이며 이외의 운송인은 하청 운송인임. 3번 운송인의 책임. 통선화증권은 각 구간의 운송인이 분할하여 책임을 짐. 복합 운송은 전 구간 복합 운송인이 단일 책임을 짐. 4번 증권의 발행일은 통선화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만 발행하여도 그 대리인만이 발행하도록 제한. 복합운송증권은 발행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이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이 가능. 증권의 형식을 보면 통선화증권은 BL 형식으로 제한, 복합선화증권은 BL, MTD, CTD 등
형식이 다양. 음, 증권의 발행 시기는 통순화증권은 본선 적재 후, 복합선화증권은 본선 적재 전 복합 운송인이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 3. UCP상 복합 운송증권의 수리 요건. 신용장 파트 문제 18번 목차 3-1-2를 참조. 빈줄은 해양선화증권과 동일. 1번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이어야 한다. 2번 물품이 발송, 수탁, 본선 적재되었음을 명시한 서류여야 한다. 3번 약정된 인수지,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와 최종 목적지를 명시한 서류여야 한다. 4번 4번 발행된 원본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5번 약식 서류도 수리한다. 6번 용성 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없어야 한다. 음, 음, 6. 복합 운송 조건의 거래 간습. 복합 운송 조건의 거래 간습. 1번 FCA Free Carrier 지정 장소 운송인 인도 조건. 인코텀스 파트 1 문제 1 목차 2-1-1 참조. 전문 정도만 써줄 것. 2번 CPT Carriage Paid to 지정 목적지 운임 인도 조건. 인코텀스 파트 문제 1 목차 3-3-1 참조. 전문 정도만 써줄 것. 3번 CIP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 목적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인커텀스 파트 문제 1 1번 목차 3-4-1 참조. 전문 정도만 써줄 것. 7. 복합 운송 법규 나오겠네. 복합 운송 관련 국제 법규. 복합 운송 관련 국제 법규에 도해. 정부와 민간이 있는데 정부 베이스, 민간 베이스로 나누고 정부 베이스는 밭계안이 1956년, 동경규칙이 1969년, 요것을 합쳐서 TCM 조약안이 1970년. 여기서 백지화가 돼서 다시 UN 국제화물 복합 운송 조약으로 1980년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1970년 TCM 조약안에서 민간 부분 내려와서 복합 운송 복합 운송에 관한 통일 규칙이 1973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민간 부분에서 UN 웅크타드와 그 다음에 ICC가 복합 운송 증권에 관한 규칙을 199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UN 국제 화물 복합 운송 조약 정부 베이스로 1980년 하나 있고, 웅쿠타드 ICC의 복합 운송 증권에 관한 규칙이 1991년도에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1번 TCM 조약안 1970년 밭계안과 동경구치 도쿄 룰스를 절충한 TCM 조약안은 국제 컨테이너 운송 회의에서 항공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복합 운송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채택되지 않았다. 2번 복합 운송에 관한 통일 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URCTD 1973 1973년도 보면 TCM 조약안이 백지화되자 ICC에서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복합 운송 증권상의 운송인의 책임과 발행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규칙을 제정하였다.
본 규칙에 따른 국제 운송 복합 서류가 CTD,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이다. 3번 유엔 국제 화물 복합 운송 조약 MT 조약이라고 하죠. 1980년 유엔 국제 화물 복합 운송 조약 MT 조약 1980년 TCM의 조약안이 TCM의 조약안이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 조약이다. 이는 함부르크 이는 함부르크 규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정되어 함부르크 규칙과 MT 조약은 쌍둥이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당해 조약에 의한 복합 운송의 근간을 해상 운송에 두고 있어 본 조약에 따른 복합 운송 서류 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어, 서류가 MTD이다. 이 조약은 아직 미발효 상태이다. 4번 웅크타드 ICC 복합 운송 증권에 관한 규칙 1991년 유엔 국제 화물 복합 운송 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기존의 함부르크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URCTD 등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국제 규칙이다. 당해 규칙은 UCP 500과도 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8번의 결론 적음되고 문제 21번 운송 주선인 freight forwarder 1번 운송 주선인이란 문제 20번 목차 4-3과 동일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인수, 통관, 입출고, 집하, 음, 어, 이적, 배달 등의 서비스를 주선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신속, 안전하게 해주는 복합 운송인을 말한다. 2번 운송 주선인의 업무. 1번 최적의 운송수단. 음, 음, 운송 경로, 법규, 관행, 보험 부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2번 운송 계약 체결 및 선복의 예약. 3번 운송 관계 서류의 작성. 4번 음, 어, 수출입. 음, 4번 수출입 통관의 대행. 5번 화물의 포장 및 창고 보관. 음, 어, 6번 운송 주체자로서의 화물의 집하, 분배, 혼재 서비스 제공. 7번 보험의 수배. 음, 3번 운송 주선인을 이용할 경우의 효율성. 1번 화주 측면. 1. 송화인 복잡한 국제 화물 유통 관련 업무를 운송 주선인이 대신함으로써 비용, 시간, 인력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지며 생산, 판매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다. 2번 수화인 화물 수령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운송 주선인이 제공하고 수화인은 수화인의 도어까지 화물을 인도해 줌으로써 수화인은 자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3번 규모의 경제 실현. 운송 주선인은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복 교섭권을 활용하여 대형화된 카고 볼륨을 배경으로 운송인 뭐, 음, 운송인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운송 요율을 유도하여 그 이익을 화주에게 돌린다. 이 운송인의 측면 각양각색의 수많은 화주를 상대로 직접 집하하여 운송을 하는 것보다 집하 전문가인 운송 주선인을 상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4번 운송 주선인이 발행하는 운송 서류에 대한 UCP 상의 규정. 신용장 파트 문제 15번 목차 3조. 어, 음, 어, 관세사 및 운송주선인이 원래의 송화인을 대신하여 자기 명의로 선적하고 운송서류의 송화인, 탁송인으로 자기 명의를 기재하는 경우 운송 중 전매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와 운송서류상의 송화인, 탁송인의 명의가 음, 불일치하게 되는데 UCP 14조 K약에서는 탁송인명 네임 오브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은행이 당해 운송 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 22. 음, 국제 항공 운송. 1번 항공화물 운송이랑 항공화물 운송이랑 항공기의 항복을 이용하여 화물을 공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번 항공화물 운송의 특성. 1번 신속성. 해상 음, 해상 운송이나 기타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 계절 상품이나 납기 엄수가 요구되는 긴급 물품 음, 요구하는 긴급 물품의 운송에 적합하다. 이 안전성. 음, 어, 항공화물 운송은 운송 소요 시간이 짧고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큰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다. 3번 정시성. 운송 수단이 예정된 도착 시간에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정시성이 있다. 4. 기타. 항공화물 운송은 긴급을 요하는 물품과 고가의 물품이 주 대상이며 항공화물 대리점이나 항공화물 주선업자와 같은 대리업체를 통해 적재 운송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급이 이루어진다. 3번 항공화물 운송업자. 1번 항공사는 선사와 달리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또는 항공화물 주선업자를 통해 영업을 한다. 2번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음, 아,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은 항공사의 운임과 약관을 사용하며 주로 FCL 화물을 다룬다. 또한 항공사 본인과 같은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 항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3번 항공화물 주선업자, 혼재업자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하자. 어,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직접 운임을 책정하게 되므로 항공사의 운임가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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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운임가의 차액을 항공화물 주선업자의 수익이 된다. 항공화물 주선업자는 별도의 서류를 사용하여 자체 약관을 사용한다. 별도의 서류를 사용하며 자체 약관을 사용한다. 또한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과는 달리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귀속된다. 4번 항공화물 운송 관련 조약. 와르소 조약. 와르소 조약 1929년과 헤이그 의정서 1955년 개정 와르소 조약이라고도 에서 음,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인의 책임 한도와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한 국제 조약이며 헤이그 의정서의 보충 조약인 과다라하다 1961년은 주로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 중 누구에게 조약이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국제 조약이다. 5번 뭐 몬트리올 그런 건 안 나오네. 내 거라서 그런가?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빌. 문제 23번 목차 1, 2 참조. 항공화물 운송장은 해상 운송의 선화 증권에 해당하는 항공 운송의 기본 서류로서 송화인이 작성하여 항공사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운송인 항공회사가 작성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한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증빙,
화물 수취증, 운임 등의 명세서 및 청구서, 세관 신고 서류 등의 기능을 하지만 선화증권처럼 유통 가능한 권리 증권은 아니다. 문제 23.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 빌 1의 신용장 파트 신용장 파트 문제 18번 목차 3-5-1 참조. 항공화물 운송장은 해상 운송의 선화증권에 해당하는 항공 운송의 기본 서류로서 송화인이 작성하여 항공사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운송인 항공회사가 작성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한다. 이 기능 운송계약의 증빙, 화물수취증, 운임 등의 명세서 및 청구서, 세관 신고 서류 등의 기능을 한다. 3번 구성. 통상 원본 3장과 부본 6장으로 발행되며 원본 3장은 운송인용, 수화인용, 수화인용, 송화인용으로 구성된다. 화물 인도 지시서 DO (Delivery Order) 역할을 하는 수화인용 원본은 운송인이 운송 화물과 같이 항공기에 의해 수화인에게 전달하는데 후에 이는 운송인이 보관한 운송인용 원본과의 대조를 통해 화물이 인도되는 근거가 되고 송화인용 원본은 은행에게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4번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과의 비교.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 1번 권리증권 여부. 선화증권은 유가증권, 권리증권이고 항공화물운송장과 해상화물운송장은 단순 화물 수령증으로서 유통불능. 발행 방식은 선화증권은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이고 항공화물운송장과 해상화물운송장은 항상 기명식입니다. 3번 매매, 양도 가능성은 선화증권은 배서, 교부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고 항공화물운송장과 해상화물운송장은 매매,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4번 발행 시점 관련 선화증권은 선적식, 수치식이고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치식, 해상화물운송장은 선적식, 수치식이 있습니다. 선화증권, 그러니까 제시 원본수는 선화증권은 전통 제시,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용 한 통만 제시, 해상화물운송장은 전통 제시. 5번 항공화물운송장의 UCP상의 수리요건. 신용장 파트 18번 목차 3-5-2 참조. 빈줄이 없네. 빈줄은 해양 선화증권 양식과 동일. 1번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여야 한다. 2번 물품이 운송을 위해 수령되었음을 명시한 서류여야 한다. 선적일 표기. 발행일 입고로 선적을 표기하고 있는 서류여야 한다. 3번 약정된 출발 공항과 목적 공항을 명시한 서류여야 한다. 4번 송화인용 한 통만 제시되면 된다. 5번 약식 서류도 수리 가능하다. 수리한다. 6번 항공화물 인도 승낙서 LG. 항공화물 인도 승낙서 LG. 신용장 파트 문제 24번 참조. 개설은행의 담보권 확보를 위해 항공화물 운송장을 수화인이 개설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화물 운송장 수화인이 개설은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당해 화물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것을 승낙한다. 당해 화물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서인 항공화물 인도 승낙서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지금 좀 틀리지? 이제 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보험. 이제 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1. 해상보험의 정의, 적용 범위, 특성, 종류.
특성 종류. 1번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이란 해상 위험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 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의 상법과 영국 해상보험법 마린 인슈런스 액트 MIA에서는 해상보험 계약의 정의로 해상보험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MIA 1조에서 해상보험 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거하여 합의한 방법 및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번 해상보험의 적용 범위 구상법에서 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항해에 관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상법에서 개정상법에서는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항해 사고가 아니고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서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MIA 2조에서도 해상 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 위험, 육상 위험의 손해를 부보 가 부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상 보험은 해상 구간뿐만 아니라 창고까지 확장 담보가 가능하다. 3번 해상 보험의 특성. 음, 음. 해상 손해는 서로 다른 국가의 매매 당사자에 관련된다는 국제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법보다는 영국의 법과 간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음, 어, 4번 해상보험의 종류. 1번 피보험 이익에 의한 분류. 화물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선박보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부부하는 충돌 배상 책임 보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자에게 그 위험을 다시 부부하는 재보험 등이 있다. 2번 보험기관에 의한 분류. 보험기관이 보험기관이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으로서 주로 적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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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으로서 주로 적합보험에 이용되는 항해보험, 주로 적합보험에 이용되는 항해보험, 일정 기간을 표준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정하여지는 보험으로서 주로 선박보험에서 이용되는 기간보험, 이들 양자를 표준으로 하는 혼합보험이 있다. 음, 음, 3번 위에는 기간이었고 이제 부보 형태에 따른 분류. 어, 해상보험은 위험의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보험과 예정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확정보험 definite policy는 보험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의 목적의 수량, 선명, 보험 가액, 보험 금액, 출항일 등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험 계약을 말하고 예정보험은 floating policy라고 하는데 보험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 아니 하나라도 미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 계약을 말한다. 문제 2번 이제 예정보험 플로팅 팔레시입니다. 플로팅 팔레시 예정보험 1의 예정보험이란 보험의 목적의 수량, 선명, 보험가액, 보험금액, 출항일 등 계약상 필요한 사항이 하나라도 미확정된 상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번 개별 예정보험과 포괄 예정보험 플로팅 발레시 예정보험의 위험의 수에 따른 구분 1번 개별 예정보험 개별 예정보험은 미확정 사항이 선명이나 보자.
선명이나 보험 금액 등과 같이 일부분인 경우로서 특정 화물에 대하여 위험 개시 전에 예정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위험 개시와 동시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 예정 보험은 계약 체결의 증빙으로서 보험자가 예정 보험 증권을 발행하고 미확정 사항이 확정이 되면 확정 보험 증권을 발행한다. 2번 포괄 예정 보험 오픈 팔러시 신용장 파트 문제 19번 참조. 장래에 선적된 이건 특정 화물이 아니고 불특정이지. 장래에 선적될 불특정 화물에 대한 보험으로서 음, 음,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음, 무역 활동의 결과로서 어, 화물의 취급 건수나 수량이 많고 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부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상이 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부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 예정 보험은 계약 체결의 증빙으로서 보험자가 보험 증명서를 발행하고 미확정 사항이 확정되면 확정 통지서를 발행한다. 3. 선명 미정 보험과 금액 미정 보험. 선명 미정 보험이라 적재할 화물은 확정되었으나 음, 음, 선명 선명이 미정일 경우에 예정 보험을 말하고 금액 미정 보험은 선명은 확정되었으나 보험 금액이 미정일 때의 예정 보험을 말한다. 문제 3. 해상 보험에 관한 법규 보면 1번 영국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MIA. 음, 해상보험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법이 1906년에 제정된 영국 해상보험법이다. 이 법은 그동안 판례가 축적 정리되어 성문화 법화된 것으로서 대부분 국가에서 당의 법을 인용하거나 따르고 있다. 2번 한국의 상법 제4편 및 보험업법.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4편에 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상보험에 관해서는 상법 제4편 2장의 손해보험 중 제4절에 규정하고 있다. 당의 내용은 보험금 결제에 한정되어 있다. 상법의 규정 이외에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의 시행령에서 보험회사, 보험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 관계는 주로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고 있다. 3번 요크 엔터프 규칙. 요크 엔터프 룰 YAL. 요크 엔터프 규칙은 음, 요크 엔터프 규칙은 해상 무역에 있어서 공동 해선을 구성하는 손해 및 비용에 관한 규칙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선화증권이나 용성계약서에서는 공동 해선에 관하여 당해 규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ICC는 안 나오네. ICC가 D가 나오겠지 봅시다. 문제 4번. 해상보험의 기본 원칙. 1번 최대 선의 원칙. MIA 17조에서 해상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은 특히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행성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에 있어서 최대 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최대 선의 원칙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 1번 고지 의무, MIA 18조, 보험계약 체결 전, 음, 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말한다. 음, 2번 통지 의무, 보험계약 체결 후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거나 음, 증가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이를 신속히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음, 2번 근인주의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손해는 반드시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에 처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 손해를 초래한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따져 가장 직접적인 위험을 가려내어 직접적인 위험을 가려내어 그 위험이 담보된 위험이라면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3번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어, 경제상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말한다. 음, 4번 소급 보상의 허용 보험계약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손해일지라도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그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소급 보상에 대한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어 서로 몰랐다면 보험자가 소급하여 보상한다. 5번 담보 MI 33조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어, 음, 담보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담보 내용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 피보험자가 담보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담보의 종류에는 크게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다. 6. 손해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과 구분됨 손해보상의 원칙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 즉 상실된 피보험 이익을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피보험 계약자가 손해 발생 직전에 소유 또는 향유했던 것과 동일한 금전상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다. 문제 5번 해상보험 계약 1. 서론 1번 해상보험 계약의 정의 1번 상법 해상보험 계약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의 그러니까 둘 다지 선박이나 적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음, 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해상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음, 음,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이다. 2번 MIA 1조 문제 1번 목자의 참조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 및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번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제시한 정형화된 보험계약 청약서와 보험계약자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보험자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 1번 낙성, 불효식 계약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어, 어,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이 되고 계약 성립 요건으로 일정한 절차나 계약서의 작성 등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2번 유상 쌍무계약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급여의 내용 즉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금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으며 계약상 서로 대가로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3번 최대 선입 계약 Contract of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문제 4번 목차의 참조. MIA 제17조. 해상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특히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행 계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있어서 최대 선의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4번 부합계약 Contract of Adhesion. Contract of Adhesion. 부합계약. 보험계약은 1인의 보험자와 다수의 계약자들 간에 이루어지므로 계약 시마다 일일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며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다. 5번 사행성 계약. 보험계약상 보험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인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어, 점에서 일정의 사행 계약성이 있으나 이러한 우연이 확률에 의해 표현화되고 있으므로 도박과는 구분이 된다. 3번 해상보험 계약의 당사자와 체결 절차. 음, 1번 해상보험 계약의 당사자. 1번 보험자 insurer underwriter. 목차 1-1-1 참조. 보험자는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자이다. 2번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번 피보험자 insured. 피보험인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번 기타 당사자.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보험 대리점과 불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보험 중개인이 있다. 2번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1번 보험 중개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보험자에게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자는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을 검토한 후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승낙 통지를 행하지는 아니하고 보험증권의 교부에 의해 승낙 통지를 가름하는 경우가 많다. 2번 보험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중개인이 보험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보험 중개인은 가장 적격한 보험자에게 청약의 의미로서 각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보험자는 각서를 검토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승낙 통지를 하게 된다. 승낙 통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승낙 통지를 행하지 아니하고 보험증권의 교부에 의해 승낙 통지를 가름하는 경우가 많다. 4. 해상보험 계약의 효과, 당사자들의 의무. 1. 보험자의 의무.
1번 보험증권의 보자. 어, 보험증권의 교부 의무 상법 640조 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만 의무를 부담한다. 음.